평소에 정보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지워야죠. 다 지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는 분산을 자꾸 시켜야죠. 외장하드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 휴대폰에서 연결될 수 없는 클라우드. 구독, 좋아요, 알람 필수.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정보 저장 매체, 한자용어로 되어 있어서 듣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풀어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근데 그 정보는 뭘까요? 디지털 정보를 말합니다. 디지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저장의 매체,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이 정보 저장 매체라는 표현 속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저런 디지털 카메라, 또 옆에 있는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 또 그 저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기계들, USB 드라이브 같은 것들도 되겠고요. 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또는 CCTV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매체들을 정보 저장 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인생에 관련된 사진들을 다 긁어 모아도 조그만 USB 드라이브에 다 집어넣어서 모든 인생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4년간 촬영됐었던 모든 디지털 영상 또는 모든 페이퍼 영상, 필름 영상을 다 스캔해서 집어넣고 지금까지 썼던 모든 일기, 모든 내용들, 모든 자료들,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 스크랩했던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USB 드라이브 하나에 넉넉하게 다 담고 하나에 다 포함돼서 끝날 수도 있죠. 정보 저장 매체는 공간적 점유의 크기로 본다면 전통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 공간적 의미로서는 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연필 한 자루를 압수하는 것과 USB 드라이브 하나를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무게상으로는 USB 드라이브가 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 또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형태의 비밀들 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과 관련돼서 본다면 연필과 USB 드라이브, 정보 저장 매체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표현을 쓸 때 단순한 매체다 라고 하면 매체라는 거는 무슨 뭔가 전달하는 것 같은 용기 같은 느낌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삶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내 모든 궤적을 담고 있는 정보의 라이브러리가 정보 저장 매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본다면 내 개인 정보 도서관인 거죠. 그와 같은 도서관인 것을 압수당한다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손쉽게 압수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빼앗겨질 수 있는 정보 결정의 문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거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긴 합니다. 또 상당 부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휴대폰은 우리가 시시각각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서관 같은 기능입니다. 사건 관련된 내용들도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내용의 정보들, 내가 찾아본 자료들에 대해서 흔적들, 컨템포러리 파일 같은 것들, 또 그와 관련해서 접속돼 주고받던 카카오톡 대화들, 불필요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검색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색상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을 앞으로 더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지만 일단 내가 가져가서 보고 필요 없으면 내가 알아서 버릴게. 자,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법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형사소송법 106조 제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보 저장 매체라는 것은 특정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분별이 될 수 없는 형태로 구분이 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정보 저장 매체의 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리지널 데이터를 담고 있는 매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대신 이것에 대해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만 선별하여서 복사할 수 있다.
라고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형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때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때 이미징, 전체 저장 매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형태로, 이미징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오리지널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순서가 있는 거죠.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혐의 사실과 구체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실 그와 같은 비례성, 필요성,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존재해야지만 유용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보 저장 매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 휴대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냥 저장 매체, 그냥 휴대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저 광대한 우주에서 갖고 있는 정보만큼이나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그와 같은 곳이다, 또 매체다, 또는 그것이 나의 도서관이다 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평소에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사건과 관련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